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급변하는 북핵 문제. 단순히 운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바라봐야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안보 전문가이신 국민대 조영기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북한은 벌써 핵 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곳에서 학습 제강이라는 자료를 지금 발굴을 해서 그걸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노렸던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트럼프로부터 시작해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로 밑에 있는 장군들 그러고 장교들인데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학습 제강이라는 건데 북한에서는 학습 제강을 어디서 만드느냐면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만들고 있어요. 학습 제강이라는 거 어떤 내용이냐면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서 이걸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군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군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정세 변화의 배경이 뭔지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군인들, 장군들이나 장교들에게 교육을 하는 교재가 바로 우리 북한식 표현을 하면 학습 제강이에요. 이 교재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VOA에서 그 발굴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노이 회담 할 때 회담의 목적이 뭐냐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시작했어. 완전히 거꾸로 된 목적이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핵을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문재인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그제 이 북구를 순방하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오래간만에 듣던 이야기인데 안 하던 이야기를 또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북핵 폐기라는 단어를 완전한 북한 비핵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길을 의심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핵을 폐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VOA에서 이런 거가 나왔다라는 것은 북한은 이 자료가 발굴된 것만 봐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은 추워도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지금 평화적으로 또는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데 자꾸 옛날의 방식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문제고.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 따르면 통일부에서 그 자료가 강습제강이라는 그 자료가 가짜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통일부에서 저도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잠깐 봤는데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통일부에서 하는 거가 맞지만 지금 VOA에서 이걸 지금 발굴을 했으면 이 내용에 대한 실체를 지금 확인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 문건이 진짜다 아니다라고. 나는 문건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지금 우리에게 전부 다 밝혀졌는데 북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불리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아닌 것처럼 지금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다. 왜 지금 우리가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지,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한미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의 통전부인지를 도저히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바라보고 대통령을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그것도 수석 대변인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북한 전문가, 북한 학자들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는 고해성사를 해도 수백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2년에 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학자뿐이 아니라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또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북한이 자위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북 한간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만들면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만큼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온 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 전문가, 정치인, 또 관련돼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든지 참여록을 쓰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학습 제강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메모를 해왔는데 그걸 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을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북한의 내부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득하기 위한. 그거는 이제 설득하기 위한 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 핵담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핵무력을 핵전력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하고 늘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라고 그러고 미국을 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핵무력을 완성시키려고 그리고 완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하고 핵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핵 문제 하면 결국은 중국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시진핑이 대한민국으로 좀 와달라 하는 얘기를 무시를 하고 북한으로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한국하고 교역이 많으니까 한국하고 훨씬 더 친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의 생각은 북한 공산당, 노동당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측면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대외 관계에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유리한 협상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지금까지 쭉 관리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이 문제 이상의 밀착되어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어제 저녁 8시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시에 발표를 했대요.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네. 보통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 갔는데 이번에 1박 2일 동안 간다고 그래요.
그 후진타오 이후에 14년 만에 가는 거라서 지금 이 시점에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중국을 금년 3월까지 해서 4번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견상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이가 4번 중국을 방문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례의 형식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속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속셈이 있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2017년 북한이 11월에 화성 15를 발사하고 난 뒤에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굉장히 거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요. 이때 제재받는 수위가 형식이 어떤 거냐면 그 이전까지는 4차 핵실험하기 이전까지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가 외부로 반출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았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문제, 경제 제재를 가해서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경제 제재가 어떤 거냐면 북한 경제를 직접 억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가 외국에 나가는 근로자 파견하는 거 못하도록 하고 북한의 에너지 자원 중에서 정제유 도입되는 거 50만 배럴로 제한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을 해외 반출하지 수출하는 거 못하도록 딱 막아놨으니까 이제 돈줄이 막혔잖아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국에 지속적으로 매달린 것 같고 중국은 미국하고 이제 무역 소위 말하는 하웨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역 전쟁의 문제는 체제와 관련된 문제고 소위 말하는 헌팅턴이 이야기했던 문명 전쟁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전쟁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하고는 직접 싸우려고 그러니까 힘이 붙이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핵 문제이니까 이 북한 핵 문제를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진핑이가 가서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대로 예를 들면 탑다운 방식으로 하자, 점진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거를 둘이 또 묵계를 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측에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들어오고 난 뒤에 CVID를 FFVD로 바꿨는데 FFVD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목표다라고 목표를 강조를 했어요. 미 국무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 국무부가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하는데 구조적 허점을 너네들이 만들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부에서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가 그 국가 몇 개의 동맹국가 중국이 FFVD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는 확실한 얘기를 국무부가 다시 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도 북한의 핵을 완벽하게 폐기하는 소위 말하는 북핵 폐기에 조금 어긋나는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예. 우리 정부 내지는 한국 경제도 제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뭐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지금 국무부에서 한 얘기가 그런 동맹국가 중국이 북한의 FFVD 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아주 외교적인 수사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도 경고를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G20가 이제 조만간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이 북한 갔다 와서 일주일 후에 바로 G20 다자 외교 무대가 벌어지는데요. 이때 뭔가 결론적인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 건가라는 거가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큰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하고 중국이 들어줄 수 있는 내용하고는 내용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은 김정은 체제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하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중국도 별거 없네요. 현재 상태로는 우리 정부가 지금 뭐 굉장히 이거 가지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큰 기대가 아니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 스스로 경제난 때문에 북한 스스로 손을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기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 준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벌어지는 시진핑의 북한 국빈 방문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 주 G20에서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슨 얘기할지 한번 바라보시면 한반도의 미래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교수님도 유튜브 하시는데요. 유튜브 채널 통일꿈틀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수 홍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